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백혈구가 높아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백혈구가 높을 때 어떠한 원인들을 의심할 수 있고 어떤 검사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백혈구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혈액세포에는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렇게 세 종류의 중요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백혈구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혈액을 분리해 보면 맨 위쪽에 하얗게 뜨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주로 백혈구다. 그래서 흰색을 띠고 있다 해서 전통적으로 백혈구라고 불렀습니다. 이 백혈구라는 게 가지는 중요한 기능은 여러 가지 균이 들어갔을 때 그 균 감염에 대해서 싸우는 그런 면역력을 담당한다는 것은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이 백혈구의 정상 수치는 보통 4,000개에서 10,000개를 정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백혈구의 수치, 정상 수치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인을 모두 혈액 검사를 해서 정상 수치를 다 확인해 봤을 때 그 정상 수치 중에서 가운데 해당하는 95%의 수치만을 정상으로 우리가 정한 겁니다. 따라서 사실 4,000보다 조금 낮은데도 정상일 수도 있고 10,000보다 조금 높은데도 정상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백혈구가 높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만에서 약간 높은 11,000이나 12,000 정도의 백혈구로 혹시 내가 심각한 질환이 있을까라고 걱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사실 검사해 보면 특별한 이상이 없이 그냥 다른 분보다 조금 백혈구가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증가했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백혈구가 증가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백혈구가 증가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혈구는 감염이 있었을 때 이 균 감염과 싸우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세포이기 때문에 만약에 몸에 감염이나 염증이 있게 되면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반응에 의해서 백혈구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흔하게 백혈구가 높아지는 경우 중에 1번은 사실은 균 감염이나 염증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주 많이 아프신 분들,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은 백혈구 수치가 3만에서 4만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경우를 흔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3만이나 4만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이게 혹시 다른 혈액 질환이나 혈액암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저희에게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의 백혈구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이 많이 만들어낸 백혈구가 또 변화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럴 경우에 감염이나 염증이 있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백혈구가 재미있는 게 하루 중에서도 몇 번이나 변합니다. 내가 한 번 정도 12,000, 11,000 이 정도의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계속해서 높은 것이냐? 사실 우리가 백혈구 수치를 아침 때 체크해보고 저녁 때 체크해보면은 아침 때는 조금 낮아져 있다가 오후가 되면은 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루 중의 변화를 일중 변화라고 하는데, 백혈구 수치는 이렇게 하루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몸의 컨디션, 호르몬 상태 또는 스트레스 정도, 이런 것에 의해서 백혈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이 심하게 탈수가 되어 있을 때도 백혈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수분이 부족한 상태, 즉 땀을 많이 흘렸다든지 아니면 장기간 동안 금식을 했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탈수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백혈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특수한 경우들인데 보통 어떤 종류의 암이 있을 때 백혈구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특히 고형암 중에서 백혈구를 올리는 것으로 유명한 몇 가지의 암들이 있는데 이러한 암이 있을 경우에는 이 암세포에서 백혈구를 올리는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백혈구가 올라가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부종양 증후군이라고 해서 만약에 아무런 증상이 없이 백혈구가 많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러한 암이 있는지를 의심을 해서 검사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혈액암 때도 올라갈 수 있겠죠. 혈액암 중에서 올라가는 그런 특수한 경우는 제가 이따가 백혈구 증가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염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염증이 백혈구를 올릴 수 있는데 꼭 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지 않고 여러 가지 류마티스라는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예를 들어 수술 이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백혈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게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것을 쓰면은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백혈구를 올리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테로이드 호르몬, 특히 스테로이드 호르몬 어느 때 많이 쓰냐면은 류마티스 질환이 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만성적인 염증이 있을 때 사용하는데 이때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사용하면은 이 백혈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혈구가 높아졌을 때 우리가 주의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환자분이 감염의 증상이 있는가, 즉 열이 있다든지 폐렴이라든지 어떤 콩팥 감염이라든지 이런 염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환자가 탈수되지 않았는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염증이 수심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백혈구 자체의 수치도 중요합니다. 백혈구 수치가 사실 정상이 보통 10,000까지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00, 12,000 정도의 가벼운 백혈구 증가증은 사실은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감염이라든지 염증 같은 문제가 없이 백혈구가 이렇게 30,000에서 40,000까지 올라가 있다. 이거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거죠. 다시 말해서 그냥 진료실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백혈구가 3만, 4만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심각한 병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백혈구가 올라간 속도도 중요합니다. 과거에 백혈구가 한 달 전에 정상 수치였다가 불과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빨리 올라갔다. 이럴 때는 역시 백혈구가 올라갈 수 있는 감염이라든지 염증 같은 이유가 없다면은 뭔가 백혈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일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상황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백혈구 증가증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혈액질환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혈액질환에서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뒤에서 만성골수성 백혈병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백혈구가 올라가는 그런 질환이고 여러 가지 증상이 동반되는 백혈병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백혈구 증가증이 있을 때 이러한 병도 의심을 해야 되고요. 또 백혈구가 어떤 게 올라갔느냐 종류에 따라서 골수구가 주로 올라갔다면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의심해야 되지만 만약에 림프구가 올라갔다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도 의심을 합니다. 그 외에 골수 증식성 질환이라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죠. 다른 동영상에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진성 적혈구 증가증이라든지 아니면 이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과 같은 이런 골수 증식성 질환에서도 역시 백혈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다양한 혈액암에서 사실 백혈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급성 백혈병에서도 올라갈 수 있죠.
또 각종 림프종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혈액암에서도 역시 백혈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백혈구 중과증의 혈액 질환에 대한 원인들은 사실은 흔한 병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백혈구가 올라갔어요 하고 오실 때의 그 수치들을 보면은 되게 많이 올라가 있지 않고 특별한 증상도 없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신데 사실 우리가 백혈구가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한 95% 정도는 이렇게 특별한 문제가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백혈구가 올라간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런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백혈구가 정상적으로 또는 우리 몸의 반응에 의해서 올라간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백혈구가 올라갔다고 해서 이러한 심각한 병들을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백혈구가 올라갔을 때의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한 검사를 차분하게 진행하셔서 그 자체의 원인을 찾아서 정확하게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혈구가 올라갔을 때 우리는 어떤 검사를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검사가 일반 혈액 검사라고 하는 보통 CBC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일반 혈액 검사에서는 백혈구의 수치, 적혈구의 수치, 혈소판의 수치와 같은 모든 이 혈액 구성 세포들의 수치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고 또 백혈구가 여러 종류가 있죠. 골수구, 그 골수구 중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단핵구, 중성구, 호중구, 그다음에 호염기구, 호산구 이런 여러 종류의 림프구까지요. 이런 여러 종류의 백혈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퍼센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또 검사하는 게 일반 혈액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백혈구만 올라갔는지 적혈구나 혈소판이 같이 올라갔는지 또 백혈구가 올라갔다면 주로 어느 백혈구가 올라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정보를 얻게 되면은 그 다음에 꼭 해봐야 되는 게 말초 혈액 표발은 검사라는 건데 이거는 혈액 세포를 이렇게 유리 슬라이드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려서 얇게 펴서 바른 다음에 현경으로 들여다보면서 혈액 세포의 모양, 그 숫자를 전문의가 직접 보고서 판독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를 함으로써 이 혈액 세포 중에 이상한 세포는 없는지 또 혈액 세포들이 실제로 어떠한 모양이 어떠한 세포들이 많이 늘어났는지를 조금 더 정밀하게 보는 검사가 말초 혈액 표발은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검사를 통해서 백혈구가 주로 늘어났다 또는 백혈구 이외의 다른 세포들이 늘어났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환자가 혹시 염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이 염증 수치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CRP라는 염증 수치입니다. 물론 이 CRP가 아주 절대적인 검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 CRP를 통해서 환자가 염증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염증 수치 외에도 환자가 염증이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소견들을 다 확인을 하는데 예를 들면 기침을 하실 때는 폐렴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소변 감염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소변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염증 또는 감염에 관련된 검사들을 해서 이러한 백혈구가 염증이나 감염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염증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감염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백혈구가 올라갈 때는 류마티스 감염에 대한 것들도 이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하는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염증 수치의 대표적인 것 중에서 페리틴 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이 비타민 B나 엽산 같은 것들도 같이 검사를 하고 철분 상태도 검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같이 해서 몸의 혈액 쪽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백혈구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2차적인 원인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2차적인 원인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그냥 백혈구가 저절로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고민하는 것은 백혈구 수치와 백혈구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를 보는 수치가 중요하겠고 또 얼마나 단시간 안에 이렇게 백혈구가 올라가는지 또 백혈구가 점차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지 최근 몇 년 사이에 백혈구가 계속 일정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만약에 정보가 있다면은 과거에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셨을 때의 혈액검사 수치도 중요한 것이
만약에 1년 전에도 백혈구가 12,000이었는데 지금도 12,000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심각한 병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냥 원래 이 환자분의 백혈구 수치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검사들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백혈구 수치 자체가 만약에 11,000이나 12,000과 같이 가볍게 올라가 있다면은 이거는 심각한 질환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하지는 않고 조금 경과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백혈구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다. 말을 예를 들면 뭐 15,000, 2만, 25,000, 3만 이렇게 올라가 있다. 또는 최근 한 1년 사이에 불과 한 1년 전에는 정상이었는데 최근 6개월 1년 사이에 이 수치가 점점 올라가서 15,000까지 올라갔다. 또 이 수치가 현재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정밀 검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런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 중요한 경우 중에 하나는 이런 골수증식선 질환과 같이 단순히 백혈구가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적혈구나 혈소판도 같이 올라가 있을 때는 골수증식 질환 같은 것을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백혈구가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같이 검사를 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이 유전자 검사가 나오면은 거기가 양성일 경우에는 골수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는 유전자 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너무 백혈구가 높아서 이분은 원인 자체를 찾아야 되겠다 할 때는 이제 골수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유세포 분석이라는 것도 하는데 이 세포들이 백혈구가 늘어난 게 만약에 혈액암 쪽에 세포인 것 같다. 즉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그게 기원을 해서 백혈구가 많이 늘어났다. 이거는 혈액암을 시사하는 소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세포에서 나온 것인지 그 세포들의 기원들이 전부 하나부터 나온 것인지를 보는 방법 중에 유세포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거는 골수를 뽑아서 검사하거나 아니면 이 팔이나 이런 데서 뽑은 혈액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이 세포들이 하나의 세포에서 기원됐는지 그 모양이나 그 형태를 보고서 분석하는 유세포 분석이라는 걸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유전자를 보면은 BCR-ABL이라는 만성골수성 백혈병 유전자도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골수 증식 질환에서 말씀드렸었던 JAK2, JAK2 또는 MPL, RR 같은 유전자들을 검사를 해서 혹시 이런 백혈구 증가가 다른 골수 증식성 질환이나 만성골수성 백혈병과 연관이 있어서 올라가는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혹시 암이나 고형암 같은 것이 숨어 있으면서 백혈구를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종양 표지자 검사라고 해서 혈액 검사로 암이 생겼는지를 보는 검사도 있고 또 의심이 가는 부위에 대해서는 CT를 찍어보거나 그 외에 페트 검사와 같은 더 정밀한 검사를 해서 암이 있는지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백혈구가 높을 때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결국은 이런 원인을 다 검사를 해서 어떤 원인이 나왔다 그러면 그 원인에 맞춰서 치료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런 원인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이 백혈구가 선천적으로 조금 높아져 있는 분 같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정기적으로 3개월 또는 6개월 또는 1년 간격으로 이러한 백혈구 수치의 추세를 매번 이렇게 일반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계속해서 관리하는 정도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백혈구가 높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몸의 정상 백혈구 수는 보통 4,000에서 10,000까지 있지만은 이 수치보다 낮거나 이 수치보다 높을 때에도 정상일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몸에 감염이나 염증이 있거나 탈수가 돼 있거나 암이 숨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백혈구는 올라갈 수 있는데 특히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이런 2차적인 원인들이 전부 다 없는 상태에서 백혈구가 올라갔다면은 이제 혈액암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해서 특히 혈액암 중에서는 이런 종류의 암들을 의심할 수가 있고 만약 정말로 의심이 될 경우에는 이와 같은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서 혈액암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상태에서 어떤 것을 먼저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 교수님,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고 그 뜻에 따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러한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단순히 백혈구가 가볍게 올라간 경우에는 그냥
경과를 보면서 백혈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는 적혈구나 혈소판 것들의 이상이 생기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